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 저마다의 공간에서 저마다 품은 가치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빠르게 변하는 세상. 그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우직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모진 세월을 이겨내는 강한 생명력.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충청남도 아산으로 느긋하게 겨울 여행을 떠납니다.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순간 하늘에는 붉은 빛과 푸른 빛이 어우러집니다. 시간의 틈새에도 고요함과 차분함을 잃지 않고 어김없이 새로운 오늘을 만들어갑니다. 와, 이게 이른 새벽인데 왜 이렇게 분주하시지? 와, 저 엄청난 불꽃은 또 용광로 같은 불꽃이 보인다. 어둑한 길을 안내하듯 나타난 밝은 빛. 그 빛에 이끌려 다가가다 보니 후끈한 열기 가득한 작업장이 나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아이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우리 일하는 거 좀 볼만하세요? 저 지금 정말 추운 계절인데 네. 이곳에서는 추위를 전혀 느낄 수가 없네요. 아 그렇죠. 겨울에도 한국에서가 햇살비오니까. 13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한겨울에도 비 오듯 땀이 쏟아집니다. 노쇠로 만드는 유기 종류 중에서도 으뜸으로 여긴다는 방자 유기. 제대로 된 방자 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재료 작업입니다. 우리 방자는 주석 22%에 동 78%. 그 합금 비율이 맞아야 이 방자 재료가 돼요. 이 방자 노쇠의 재료가 돼서 그걸 가지고 방자 그릇이라든가 우리의 악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쉽사리 깨지지도 않고 휘지도 않으며 사용할수록 윤기가 흐른다는 방자유기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돼 왔습니다. 구리와 주석을 녹인 황금 비율 샘물은 단단한 원형 쇠틀로 옮겨지는데요. 화산의 분화구에서 용암이 펄펄 끓듯 싱그러운 광경에 넋을 놓게 됩니다. 설렁탕이나 곰탕 끓여내듯이 그릇에 막 몰묵을 끓고 네, 있는데 저게 물이에요. 저도 방자 유기 공방을 좀 다녀봤는데 예. 또 이렇게 또 물에 센 물을 붓는 건 처음 보네요. 전에는 톱밥을 썼어요. 이게 액체가 나와서 부을 때 산소가 괴롭히면은 이 겹이 생겨. 그러면은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물로 쓰는 겁니다. 와. 둥글고 넓적한 노쇠 덩어리를 바둑이라 부르는데요. 이런 작업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잘못되면 각각의 단계에서 불량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작업을 중단하거나 잘못된 곳을 고치고 떼우느라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죠. 전통적인 방식을 지키면서도 반복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작은 부분까지 심혈을 기울여 만드는 나만의 기술. 그 속에는 한길만을 걸어온 외고집, 그 장인 정신의 가치가 살아 있습니다. 옛날 분들은 가르쳐 주질 않았어. 그래요? 대장들은 집게도 못 잡게 했어요. 그럼 집게 잡는데 몇 년, 뭐 이거 피는데 몇 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오래 걸렸지. 아니 저도 이 소리 내는 데만 11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53년 하면서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거쳐 나오면서 배운 거죠.
53년을 거듭해온 방짜 기술. 그 긴 세월 동안 쌓인 노하우도 많습니다. 전통의 방식이긴 하지만 무조건 예전 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발전된 기계 기술의 도움도 받는데요. 과거에는 노쇠덩어리 바둑을 만들고 난 뒤 재료를 더욱 단단하게 하기 위해 여러 사람 돌아가며 빠르게 망치질을 거듭했습니다. 불에 달구고 망치 두들기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넓고 얇게 펴는 이 과정은 이제 기계가 대신합니다.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섬세한 과정만이 사람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태직이라고 하는 거는 한관증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관이 3.75g. 아, 무게를 말씀하시는 네, 무게가 네. 맞아야 되고 우리는 이게 기계로 나오는 게 아니고 감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분량 치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감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선생님만의 평생 담겨 있는 노하우. 그렇지요. 이걸 오래 해서 이 쇠하고 친해져야 돼요. 이 쇠 성질을 알아야지만이 지익을 만들 수 있고 깽가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선생님은 왠지 가족보다 지잉하고 더 친하실 것 같아요. 불에서 꺼내야 할지 망치를 두드려야 할지 모양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든 쇠의 상태는 반드시 눈으로 감각으로 살펴야 하기에 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짜유기를 만드는 과정 속에 쇠와 불 그리고 장인의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해다가 하나를 못 쓰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어둡게 해는 거예요, 환경을. 그러니까 자른 정도를 이렇게 육안으로 완전히 드러나야지 잘못되면은 녹아서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 제품 만드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아니 저는 왜 이렇게 새벽부터 일을 하시나 당체 이해를 못했는데 그 이유가 있었네요. 1000번의 두드림을 통해 완성되는 방짜유기. 방짜유기는 두드림의 예술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성형할 때 두드려 울퉁불퉁 만들어진 자국은 수공예품으로서의 은은한 멋과 품위가 풍겨 그 격이 한층 높아집니다. 옛것 그대로 유지해야 하던 전통 방식. 그 묵직한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는 함께 작업하는 사람과의 합도 중요한데요. 이제는 손과 발이 척척 맞는 두 아들과 아내. 힘든 일이지만 온 가족이 함께하기에 더없이 든든합니다. 지이나 깽가리 너무 손쉽게 만져본 것 같아. 이렇게 어려운 공정과 많은 공정이 있는지 몰랐네요. 네, 이게 쉽게 나오는 것 같으면 아무나 해줄게요. 예, 요 만드는 사람 몇 안 돼요. 그래서 그럼 대략 몇 번 정도 큰 공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10단계. 그러니까 이게 또 한 번에 쭉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와. 1단계, 2단계 이렇게 걸쳐 나오면은 그러니까 유기 악기가 하나 나오는데 10단계에 네. 엄청나게 또 많은 시간 또 그렇죠. 되게 그 청교한 노하우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와, 이게 진짜 또 만들다가 대단하신 하십니다. 와, 진짜. 네. 와, 선생님 그냥 진짜 하나의 종합 예술인 같아. 연탄가스나 습기에 변색되는 놋그릇. 한때 대부분의 가정에서 연탄 태우던 시절에는 우리 곁을 떠나 있을 때도 있었는데요. 유기의 전통성과 기법 등에 관심이 커지면서 문화재로 지정돼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사람들의 관심도 되돌아왔습니다. 묵묵히 외길을 걸어온 방짜유기 이수자에게는 참으로 반가운 일이겠죠. 아우, 아직도 열기가 좀 후끈후끈한데 그래도 제법 징의 모양이 이제 나왔습니다. 네, 선생님. 예, 이제 완전히 틀이 잡혔지요. 네, 성형 네. 과정까지 끝났는데 네. 지금 이 상태로는 망치를 때릴 수가 없어요. 깨지기 때문에. 아, 지금 이게 두둥기면 깨져요. 예, 예. 당금질을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간수라고 간수를 붙여요. 간수? 예, 두부리 두부 만들 때 예, 간수? 맞습니다. 그 예. 간수요? 예, 예, 소금물. 소금물. 네, 와. 요게 담궜을 때 좀 물러지라고. 저는 당금질은
강하게 만드는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무르게 만드는 네, 것도. 그렇죠. 우리는 부르게 만들어야 이제 소리를 낼 수가 있죠. 그렇죠. 이 상태는 소리가 안 나죠. 아, 이건 소리가 안 나요? 안 나요. 아, 소금물 중에서도 염도가 가장 높다는 간수. 일정 시간 간수에 담그면 노쇠의 성질이 부드러워짐과 동시에 망치로 내려쳐도 깨지지 않을 만큼 강도가 높아집니다. 불에 달궈가며 쇠를 치고 박아 이 형태를 잘 잡고 간수에 담그고 바르면서 완제품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어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그러진 형태는 찬물을 통해 바로 잡아줍니다. 야, 이게 지금 이제 거의 완성된 것 같은데 예, 아직, 소리가 나나요? 아직은 안 납니다. 이게 안 나요? 그냥 먹태 소리인데 무름 잡는다고 기타나 피아노 조율하듯이 선을 당기고 풀듯이 이것도 풀고 당겨가지고 소리를 내야 돼요. 아니, 기타 줄은 땡긴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얘를 어떻게 땡깁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알아요. 제가 이제 당겨서 이거 풀어볼 테니까는. 아, 징 소리를 조율하는 것을 보통 소리를 잡는다라고 말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소리를 잡는 것이 가능할까요? 다르다. 예? 아까랑 달라요. 아까 다르죠. 아까는 완전 소리 안 났죠. 지금 이것도 원 소리 아니에요. 이제 원 소리를 내볼게요. 손끝이 더욱 예민해지는 순간 잘 만든 징에서 나온 소리는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듯 음의 파장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원하는 소리로 움직일 때까지 망치의 두들김은 끝이 없습니다. 이게 심리 밖에서도 들린다는 소리예요. 황소 울음소리. 저 보면 볼수록 신기한 게 망치를 몇 번 했는데 소리가 달라져. 달라지지요.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워가며 손끝에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을 느끼는 최종 단계는 방자유기 기술을 전수받은 두 아들조차 시도하지 못하는 장인만의 기술입니다. 와, 연말에 듣는 최하의 종소리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 징 소리는 또 다른 악기와 다르게 가슴을 좀 이렇게 깊이 울려주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의 악기가 풍악이 얼이 있고 환이 있고 흥이 있고 여러 가지가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도 징꽹가를 치면서 흥을 돋았고 어려울 때 이제 힘든 일 할 때도 이거를 하면서 그 힘든 일을 이겨냈고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 소리가. 우여곡절 많은 삶 속에서도 정직하게 두드리다 보니 돌아오는 기쁨과 보람들이 더욱더 커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황금빛을 발산하는 방자유기. 깊은 품격과 은은한 멋이 살아납니다.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남편이지만 남편이지만 한기를 외기를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너무 고생스럽고 힘든데도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노태가 상당히 정직해요. 이거 조금이라도 합금이 틀리다든가 하면은 저기 악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처음서부터 아주 그래서 여기에 별명을 붙인다면 정직. 정직. 예, 저도 살아오면서 남한테 피해 안 지고 정직하게 살아온다고 했는데 제가 아주 거기에 흥미를 느껴가지고 여지껏 하게 된 동기인 것 같아요. 저도 정직하게 살아가면 이 징처럼 앞으로 좋은 소리 내면서 살 수 있겠죠, 선생님? 그럼요. 당연하시죠. 사람은 그럼요. 진실하게 살면은 다 돌아오더라고요. 이 얘기 들은 모든 분들이 앞으로 정직하게 살아서 맞아요. 그게 최고예요. 좋은 소리를 내면서 살 수 있게끔. 네. 아, 이 추운 겨울날
선생님의 열정도 만나고 좋은 이야기도 듣고 감동스럽습니다. 아주.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온양온천, 도고온천, 아산온천. 삼색 3대 온천지구를 보유하고 있는 충남 아산은 온천의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6, 70년대 당시 청춘 남녀들이 가장 선망했던 신혼 여행지 중에 한 곳이기도 했는데요. 유명한 식당들이 간판마다 원조를 내세우듯 오래된 온천탕 간판에는 원탕이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외관부터 독특한 이곳 온천탕은 직접 끌어올린 온천수를 사용하는 원탕 중에서도 제1호 원탕으로 유명합니다. 1967년 아산군 제1호 목욕장 업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인데요. 오랜 역사가 있기에 30년 정도는 다녀야 단골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한 40대부터 다녔으면 70이 넘었어요. 좋아요, 그냥 좋아요. 물 좋고 그래서 서울서 차 가져와요, 나는. 항상. 이제 계절이 이런 계절은 목욕을 하면 이 스트레스라든가 이 몸의 피로라든가 이런 게 막 쫙 사라지지. 여기는 원탕이잖아요. 원탕이라고 보십시오. 원탕이라서 나왔잖아요. 원탕은 이게 옛날에 제일 먼저 하고 이게 진짜 백이 온수라 그러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목욕할 시간 여유조차 없던 사람들은 큰 통을 가져와서 이곳 온천수를 받아가는 일도 많았답니다. 오래된 목욕탕인 만큼 최신 시설은 아니지만 온천 물만큼은 여전히 만족스럽습니다. 누구도 처음 시작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90대 어르신들 손님으로 오셔가지고 자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녔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진짜 일제시대 때도 또 시작은 아닌 그때쯤 아닐까 이렇게 추측은 그렇게 해요.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하죠. 낡아서 볼품 없어져가는 온천탕. 그런 목욕탕을 지켜보며 큰 결심을 했습니다. 간단하지만 세련된 옛 구조는 본연의 멋을 살려주고 손님 편의를 뒀던 시설들은 요즘 스타일로 바꿔봤는데요. 아직 쓸만한 시설들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손때가 묻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황급히 매표소 서랍을 뒤적이는 문병일 대표. 1973년 이곳을 인수해 반세기 가까이 운영하셨던 그리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제가 혼자 이제 운영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문을 닫는 게 맞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국내 사람들도 그렇고 오시는 분도 그냥 또 없애기는 너무 아쉬워서 경제적인 면을 떠나서 그냥 한번 수리를 싹 하고 부모님 생각하면서 한번 수리를 싹 했어요.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부모님이 애써 지켜온 온천 원탕을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볼 작정인데요. 현대식으로 바뀌어가는 온천탕을 보며 이곳만큼은 손대지 말아달라는 단골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부탁들이 마음 저릿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나갔을 텐데 어르신들 그렇고 젊은 계속 추억과 역사가 약간 살아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속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식 요리의 중요한 재료로 쓰이는 젓갈. 생선이나 조개, 생선의 알 따위를 소금에 짜게 절여 삭힌 음식입니다. 식량을 오래도록 보관하기 위해 조상들이 지혜롭게 만든 전통 발효식품이죠. 이곳의 젓갈은 토굴 숙성을 거쳐 밥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아산의 젓갈 웬일인가 싶죠. 근데 그 많은 젓갈집이 있었는데 저희 집 하나만 여태까지 유일무이하게 이 명맥을 이어서 젓갈집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산시의 전통식품 명인 1호인 고삼숙 대표와
대한민국 수산식품 명인 5호로 지정된 김정배 대표는 부부 명인이자 부부 경영학 박사인데요. 아들까지 4대가 투철한 장인 정신으로 젓갈의 전통을 잇고 있습니다. 백석포리가 여기서 아주 가까운 근접한 데에 바다 포구가 있는 백석포리 포구가 있어요. 거기가 1970년도 방조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수산업이 굉장히 왕성했었어요. 수산업이 왕성하다 보니 젓갈 사업도 왕성했던 거죠. 과거 새우젓을 실은 황포도배가 닻을 내렸다는 온양 백석포리 포구. 포구 인근 온양 젓갈 시장은 한때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쳤다고 하는데요. 아산만 방조제와 삽교천 방조제가 만들어지고 물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어업과 상업이 발달했던 포구 마을은 순식간에 농촌 마을로 산업 도시로 변해갔고, 그러면서 그 많던 젓갈집들은 이런저런 업종으로 바뀌고 사라졌습니다. 조선시대 때 허균이 지은 상소복부고라는 책에서 기록이 나오듯이 서해안에서 그 많은 황석어가 잡혔지만 이 아산에서 잡은 황석어가 그렇게 비린내가 없고 맛있고 아주 달큰했다고 그런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산란기가 되면 알을 낳기 위해 아산만과 삽교천에 나타났다는 황석어. 지금은 아쉽게도 거의 볼 수 없게 됐는데요. 대대로 전수돼 내려오던 황석어 염장 비법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염장한 황석어를 상온에 삭혀 완전히 삭으면 토굴에 보관하는 황석어 젓갈. 토굴은 젓갈의 깊은 맛과 풍미를 발현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입니다. 우리 아버님 때 진 거니까 65년 정도 된 거죠. 길이는 한 60m 정도 돼요, 이 토굴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혀 뭐 포크레인이나 굴삭기나 이거를 흙을 팔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손수 삽으로 퍼서, 옛날에 그 삼택이라고 어려서 있었어요. 흙 날르는 거 들어서 그거로 해서 다 운반을 해가지고 밖으로 날랐대요. 저희한테는 이 토굴이 아주 보물 1호인 그런 곳입니다. 새우젓의 부패를 막고자 만들게 된 토굴은 가업 2대 계승자인 시부모님들 작품인데요. 지금까지 가업을 지켜온 비결 중 하나입니다. 토굴이 12도에서 13도가 항상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 젓갈을 갖다가 맨 처음에 오면 이 토굴에다가 먼저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3개월, 또 이런 육류, 이런 뼈가 있는 생선, 황석어 같은 경우는 채 3년까지도 묵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3년을 묵은 건데 노랗게 맛이 기가 막히죠. 제품을 포장하는 과정의 일부분은 자동화 공정을 도입해 변모했습니다. 그러나 젓갈 제조는 수산 원물이 부서지기에 기계가 아닌 사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까다로운 과정 하나하나 공을 들이게 되는 이유입니다. 저희도 이거를 그만둬야 되나, 너무 힘드니까 이 명맥을 어떻게 이어가나 이런 고민을 참 두뇌가 많이 했는데, 일단 몸이 고되다 보니 이 사업을 이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드물어요. 그래서 자꾸 쇠퇴해가는 거를 최소한 이 자리에 머물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젓갈 문화를 후배를 양성을 시키고 후배를 계승해야 된다는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계절 어느 때라도 부족함이 없다 일컫는 영인산. 이 계절에는 어떤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 영인산 오르는 데크길이 참 잘 돼 있다. 경치를 자연스럽게 보면서 걷게끔 돼 있어서 그런가 참 좋네.
영인산 산림박물관. 와, 박물관 안에 나무가 왜 이렇게 크게 있지? 느티나무네. 와.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와, 이 나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산 시내에 있던 그 느티나무인데 그 태풍으로 인해서 쓰러졌던 느티나무예요. 좋기 수령이 수백 년은 돼 보이는데. 예, 지금 측정된 걸로는 360년으로 지금 현재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럼 360년 정도를 버티다가 예, 바람에 넘어져서. 예, 태풍에 넘어져서. 아. 그래서 그냥 그 놔두기는 너무 아깝고 사람들 사이에 들은 정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나무들은 좀 관리를 좀 더 해야 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에서 영인산 박물관에 이동했습니다. 살아서 300년, 죽어서 300년 예, 이렇게 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박물관은 초입에 많은데 맞습니다. 여기는 정상 가까이에 예, 박물관이 있네요. 예, 다른 박물관하고 좀 다르게 한번 기획을 했고요. 산림 박물관의 의미를 좀 더 많이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쪽에 기획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산림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거네요. 예, 예. 와. 예로부터 영험한 산으로 불렸다는 영인산은 맑고 깨끗한 자연 속에서 누리는 문화와 휴양 그 자체인 곳인데요. 특히 정상에서 느끼는 자연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은 그 무엇에도 비할 데가 없습니다. 올라서니까 진짜 야 시야가 빵 뚫리네요, 선생님.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푸른 서해바다. 유유히 흐르는 곡교천 물길과 어우러진 아산 시가지가 한눈에 드러나는데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유명 관광지를 찾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또 영인산은 꼭 등산처럼 맘먹지 않아도 예. 산책처럼도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해 뜰 때부터 그 어르신들 한 7, 80 되신 어르신들이 부부가 손잡고 아침 운동하러 오시고요. 아침 운동을 여기로. 예, 아침 운동부터 시작해서 네. 그다음에 젊은 층들, 그 연인들, 그다음에 가족들 해서 주말에는 다양한 층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영인산은 남녀노소, 어린아이, 어르신들까지 다 품어주는 산이네요. 예, 맞습니다. 오. 남녀노소는 물론 하늘과 맞닿은 강과 바다까지 품은 영인산. 산이 일깨워준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며 고요히 명상에 빠져봅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앙상한 나무들 사이로 강한 생명력을 뿜어내는 푸른 소나무. 코끝을 간지럽히는 나무의 향기와 떨어진 낙엽마다 바스락바스락 지그시 울려 퍼지는 소리까지 겨울산에서 더욱 고요해진 자연을 만나봅니다. 제가 이 영인산을 오르면서 재미나고 신비한 경험을 하나 했는데요. 지금 계절인 겨울철에 뒤늦게 만난 단풍이 너무나 곱고 예쁘더라고요. 제철에 만나는 아름다움도 예쁘겠지만 제철이 지난 또 기대하지 않은 만남 속에서 더 재밌고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 아산 여행을 하면서 생각 외로 뜨겁고
열정적이고 따뜻한 사람들과 따뜻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있거든요. 이 그림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점점 추워지고 있는 또 한 해를 마감하는 이 계절에 우리 마음속에 다 뜨겁고 따뜻함들을 더 찾아가는 이런 좋은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또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1994년) 아산시 도고면에 뿌리 내린 이곳은 365일 꽃을 피우는 온실식물원입니다. 원래는 튤립, 백합, 아이리스 같은 수입 구근류 식물을 전문적으로 키우고 국내 판매와 해외 수출을 주업으로 삼던 화훼 영농조합법인 농장이었는데요. 2004년부터 재배 온실을 개방하면서 꽃 식물원으로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은 또 거름이 되지. 무엇보다 식물을 더욱 즐겁게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요거 하나하나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너무 신기해. 꽃잎이 한 개 한 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 보면은 자연의 힘이라는 거는 좀 오묘하죠. 이곳에서는 한 해 동안 약 3,000종 넘는 식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농업과 생산 활동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꽃 예쁘지? 민지가 꽃 어디 있어? 어떻게 이렇게 신경 써서 기르실까? 밤낮으로 이거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이런 작품이 안 나와요. 요새 막 흔히 얘기하는 힐링을 한다, 막 이런 쪽에 어떤 기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은 저로서는 되게 고마워요. 그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느껴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또 나한테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겠나. 그냥 갈 수 있는 하나의 힘? 꽃식물원이라고 해서 희귀 식물만 있는 건 아닙니다. 화분이나 장식 또한 소박한데요. 그야말로 식물과 꽃이 주인공인 공간입니다. 이곳을 갖고 온 남기중 원장이 꽃에 푹 빠진 이유는 뭘까요? 이걸 전공으로 한 거는 1976년도에 꽃을 갖다가 이제 처음에 이제 원예과를 가서 시작을 했지만 그 전에 이제 국민학교 때부터 이제 국화를 키우고 이렇게 했었던 거라 과연 진짜 오래 했죠. 오래 했어요. 했는데 지금은 그냥 뭐 이게 뭐 내가 이렇게 막 뭐를 키운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옆에서 그냥 같이 가는 거지 이게 키운다고 잘 안 되더라고요. 평생을 꽃과 함께 지낸 꽃박사 남기중 원장은 사실 원예업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손꼽히는 사람 중 한 명인데요. 지금의 명성을 쌓기까지 위기도 여러 번. 매번 오뚜기처럼 일어난 남기중 원장에게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23년 초 유리온실 25개 동 가운데 9개 동이 전소되는 큰 화재가 있었는데요. 아직도 화마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유리로 돼 있었어요. 유리로 돼 있었는데 유리로 복구를 못하고 지금 이제 그 비닐로 이제 임시로 이제 복구를 해놨죠. 그래서 아직도 이제 그 화흔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보수를 하면서 지금도 이제 나가는 거죠. 문을 닫은 시간이었기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관할 소방 장비와 인력이 모두 투입되는 비상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2시간여 만에 화재를 진압할 정도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작년 2월 23일 날 화재가 났으니까 그때는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여기에 있는 화재 난 거 잔해물들 다 치우고 이렇게 하면서 한 달 만에 다시 재개장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그걸 뭘 또 해? 그냥 이거 땅도 넓고 저기 한데 그냥 다 처분하고 말지. 막 이런 쪽에 얘기도 하고 또 혹자는 또 남의 얘기니까 또 쉽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기 보험 처리돼 가지고 돈 많이 벌었을 거야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안타깝게 보험이 이걸 안 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보험 자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힘들었죠. 예고 없이 찾아온 화재는 소중한 것들을 한순간에 모두 빼앗아 버렸습니다. 오랫동안 적자를 감수하며 피운 꽃들은 허망하게 잿더미가 되어 사그라졌고 가까워지고 있었던 꿈도 앗아갔습니다. 화해 도서관을 하나 만들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던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홀랑 다 탔어. 그래서 그거는 진짜 우리 은사님한테 받은 거 같은 경우는 진짜 한 근 100여 년 정도 된 그런 자료들이 컨테이너로 2개나 홀랑 다 타가지고 그게 다른 것들은 세월이 가면서 이제 복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거는 못 구하는 거죠. 괜히 내 손에 들어와가지고 그놈게 다 없어졌는데 그거는 다른 거에서는 하나도 그런 뭐 아쉽기는 하지만은 근데 그거는 정말 이렇게 할 적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은 참 가슴이 아파. 지금의 아픔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돼준 사람이 있습니다. 꽃식물원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딸인데요. 꽃 하나에 평생을 바쳐온 아버지를 존경하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아버지가 답답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또 그거를 하는데 안 따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아빠가 그렇게 하시니까 또 주변에 또 고마운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뭐 오셔서 쌀도 갖다 주시고 뭐 김치도 갖다 주시고 하는데 안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진짜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원장님이 계속 그렇게 사셨던 거를 봤으니까 자기들은 다시 다 금방 일어나실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또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진짜로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투박한 열정을 더 멋지게, 더 세련되게 보여주고 싶은 딸은 조금은 늦게 가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꽃을 주제로 한 문화서비스 기업의 대표로도 활약하며 평생을 생산 위주로 고민했던 아버지 대신 소비와 서비스 영역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딸이 없었으면 못 지탱을 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정말 뒤에서 움직이는 일들은 다 뒷받침을 해주니까 이걸 하는 거지. 나는 어떻게 보면 속편하게 일만 하면 돼. 근데 그걸 갖다가 뒷받침을 해주는 가족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고 조금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래 전체를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야. 그냥 어떤 때는 좀 미안하지. 땅은 비를 맞고 물기가 스며들면 촘촘히 흙이 다져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고통과 시련은 더욱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약이 될 텐데요. 그러기에 아버지와 딸은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건강한 화훼 문화를 계속 꿈꿉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이렇게 꽃이 피듯이 활짝 폈으면 좋겠다. 막 이런 거예요. 내 인생이나 모든 부분이 좀 활짝 좀 내년엔 좀 필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런 기대를 해보는 거죠. 지난 10년 동안 저한테 계속 난 이제 그만둘 거다, 난 이제 그만둘 거다 하셨거든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불나면서 이제 그건 다 날라갔다 그랬는데 어쨌거나 원래 올해가 그만두시기로 한 해였거든요. 근데 또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너무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좀 돌보시면 어떨까. 대부분 평지와 낮은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 아산시 도고면 시전리. 높이 솟아있는 도고산 줄기 아래 1984년 12월 국가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시대 옛집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오면서 보니까 선생님 이름이 용궁댁? 예. 뭐 바다 느낌도 나고 그렇습니다. 용의 전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예, 예. 이름이 참 재밌네요. 이곳은 그 창녕 성씨 집안에 함자가 성교묵이라는 분이 조선 말에 경상북도 예천군에 있는 용궁 현감을 지내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께서 건립한 가옥이고 그래서 그분이 관직을 하셨던 데서 유래해서 용궁댁이라고 명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용궁댁은 아산 지역에서 보기 드문 북향집인데요. 비록 벼슬에서 물러났지만 임금을 향한 신하의 충심으로 집이 북쪽을 바라보도록 지었다고 합니다. 대문이 작아요. 예, 사랑채 옆으로 이렇게 진입하게 되는 독특한 구조인데 들어오셔서 바로 안채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시다시피 또 한 번 들어가야 됩니다. 문이 한 번 더 있네요. 예. 안채와 중문간채 그리고 사랑채가 서로 촘촘히 붙어 있어 전체적으로 날일자 모양을 이루고 있는 용궁댁. 특별한 정원시설 없이 집안 곳곳에 다양한 나무를 심어 아름답게 꾸민 옛집입니다. 도고산이라는 큰 산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고 바로 앞에는 넓은 들판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형을 거스르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그다음에 자연과 벗하고 그래서 아무도 인공조림하지 않고 마음껏 활개 피고 필 수 있도록 자연 숲이 애들르고 있지 인위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경계를 하고자 굳이 두꺼운 벽을 쌓지 않는 그런 미덕을 가지고 있는 곳이 또한 용궁댁의 매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야, 용궁댁에 놀러 오면 그런 매력들을 살펴봐야겠네요. 예, 예. 문화재는 단순한 과거 유물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문화의 뿌리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잘 보존하는 것만큼 꾸준한 관리도 중요한데요. 결국 사람이 하는 일. 용궁댁은 현재 후손들이 거주하며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후손으로서 이렇게 이곳에 살고 계시면 좀 남다른 느낌도 있으시겠어요. 글쎄 뭐 어때 특별하게 그런 건 느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상님께서 남들한테 그렇게 뭐 나쁜 짓은 안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죠. 이게 오늘 올해 햇볕집으로 지붕가리를 하는 건가요? 매년 하나요, 저건? 네, 매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제 이렇게 얹는데요.
한 5, 6년 되면은 저게 두꺼워지니까 또 한번 그 좀 속에 걸 꺼내고 다시 하고 그러죠. 여름이면 이 초가지붕 때문에 내부 온도가 굉장히 낮아져요. 시원하고 겨울에는 우풍 때문에 차게 느끼지만 밑에 온도를 떼다 보니까 밑에는 펄펄 끓고 위는 하고 이게 굉장히 그게 사람 몸에 와닿습니다. 그럼 실제 지금도 군불 떼면서 네. 아랫목 뜨끈뜨끈하게 해놓고 예, 주무시는 거예요? 저 장작들이 이제 다 뗄 것들입니다. 이야. 옛날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은 그 아랫목에서 허리 딱 지지고 이런 거 참 좋아하셨는데. 그렇죠. 매일 지지고 사시네. 그게 너무 뜨거워서 저는 못 하는데 저 집사람은 아주 뭐 그것 때문에 여기 내려와요. 집사람은. 등 지지는 게 좋아가지고요. 여름에는 시원함을 주고 겨울에는 온기를 내어주는 포근하고 편안한 옛집.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정겨워집니다. 항상 검소하게 살라는 집안 어르신들의 가르침대로 오늘도 자연과 함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선친께서 이렇게 쭉 물려주신 이 아름다운 곳에서 거주를 하고 계신데 네. 앞으로도 또 선생님의 후손들도 이 아름다운 곳에서 또 아주 평온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겠죠? 당연하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잘해야 되는데 이제 점점 체력적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점점 딸리다 보니까 조금 부실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저는 이미 따뜻한 걸 많이 보고 갑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와, 이 나무는 정말 오래돼 보입니다. 문지기 나무라 불리는 아름드리 팽나무 보호수를 지나가면 중세 서유럽에서 유행했을 법한 고딕 양식의 공세리 성당이 등장합니다. 붉은 벽돌과 장신용 회색 벽돌, 뾰족한 지붕이 어우러져 한국 고딕 벽돌 성당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데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으로 손꼽혔던 곳. 소박하면서도 고풍스러운 느낌이 물씬 피어납니다. 와, 이 성당의 모습이 제 눈에는 좀 옛스럽게 보이는데 어떤 변화가 좀 있던 성당인가요? 공세리의 처음 성당이 현재의 모습은 아닙니다. 원래 처음은 한옥으로 만들어진 성당이었고요.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성당은 1922년대 지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크게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충청남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금 지정이 돼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우리가 이렇게 연말쯤 되면 왠지 이런 곳에 한번 와보고 싶고 좀 기대해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신도가 아니더라도 가족 또 연인끼리 이곳에서 많은 편안함을 느끼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누구에게나 여행지로 휴식처로 사랑받는 이곳은 단순한 종교시설로서만이 아닌 수백 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예술이 응축된 공간입니다. 잠시나마 경건한 마음으로 종교와 예술을 빚어낸 경이로운 건축미를 감상해 봅니다. 마지막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제가 아산 여행을 좀 다녀봤는데요. 추운 겨울이다 보니까 좀 차가운 여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이곳 사람들을 만나면서 뜨겁고
따스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좀 만나게 됐는데 아산 여행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아름답고 화려한 별들이 땅에 내려앉은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남은 이 계절 우리 마음속에 다 따뜻한 별처럼 마음 한구석에 소복히 아름다움이 내려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무엇이든 지나고 보면 부족하고 허전한 마음 새록거립니다. 최대한의 노력, 최소한의 후회라는 말이 있듯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면 후회할 일이 적어지지 않을까요? 이곳 아산만의 온기, 그리고 느긋이 세월 버티는 옛 정취 속에서 그 아쉬움을 쓸어안고 견고한 다음을 준비해 봅니다. 천번의 두드림으로 깊은 울림소리 일으키며 걸어온 외길. 지나간 역사와 추억을 가득 담고 꿋꿋하게 지켜가는 전통. 화마를 견디고 이겨내며 다시 꽃 세상 일구는 열정. 옛집의 소중한 가치를 자연과 함께 지어가는 노력. 따뜻함과 느긋함이 배어있는 충청남도 아산입니다.